아까 말이에요. 예.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것에 대해서 그 당시 상황은 그것으로 끝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통령도 또 전화를 받았죠. 그죠? 사령관님 전화를 받으셨죠? 사령관님 그 사실은 더 받으셨죠? 말씀드리기 제한됩니다. 지금 한 10초간 말씀이 없다가 말씀드리기 제한된다 받으셨죠? 한 번만 더 묻습니다. 제가 고함 치기 전에 그래야지 속죄가 됩니다. 박국원 사령관 받으셨죠? 예. 그 제한되는 내용이 뭡니까? 두 번째 전화 받은 내용이 뭡니까? 말씀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온 국민이 다 보고 있어요. 그것만이 우리 곽 사령관의 그나마 책임이 감경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뭐라고 대통령이 얘기했습니까? 사령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대통령이 말씀드리기 제한됩니다. 사령관 한 번만 더 부탁합니다. 두 번째 전화 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드리기 제한됩니다. 그 시간 두 번째 전화 왔을 때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사령관은 어디까지 가셨다는 게 어디 있었습니까? 전투 통제실에 있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책임이 별로 가벼워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대통령이 또 다른 전화를 받았다는 점은 평가합니다. 들어가세요. 투입했던 우리 부하들에 대해서 그 책임은 제가 지도록 할 테니 부하들에게 책임이 네, 지금 여기는 특수전 사령부 정문 앞에 박선원 의원과 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항의 방문과 특전 사령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사령관님, 네, 지금 사령부는 지금 조용한 것 같은데 지금 언제 비상계엄에 대해서 최초로 보고를 받던가 또는 상급부대에서 지시를 받았습니다. 당일날 비상계엄령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지금 제 기억으로는 한 20여 분 전쯤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장관의 지시를 받아서 그때는 어떤 상황이 있을 거다라는 정도만 인식을 했고 비상계엄이라는 상황은 언론 보도에서 문자를 딱 보면서 그때 최초 인지를 했습니다. 실질적인 비상계엄의 임무는 언제 받았습니까? 누구로부터? 비상계엄령 선포된 이후에 그 전임 국방장관께서 VTC로 소집을 했고 그때 임무는 별도로 전화로 문자로 받았습니다. 전화로 받았습니다. 전화로요? 네. 그럼 어떤 임무를 줬습니까? 제 특수전 사령부는 여러 가지 임무 중에 국회의사당 시설을 확보해서 인원을 통제하는 것과 선관위 시설 확보해서 외곽을 경계하는 것 그리고 여론조사꽃 네. 거기 지역에서 뉴스공장? 그 시설을 확보하고 경계하는 것 같은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뉴스공장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여론조사꽃죠. 외곽 시설을 확보하고 경계를 해서 그 안에 있는 이런 그 장비들 이런 것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그 경계하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 최초 부대가 출동할 때 항상 사령관님이 지침을 주잖아요. 예. 그 무슨 지침을 줬습니까? 임무 지시를 받았을 때 군인으로서 당연히 그 임무는 수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예.
갔을 때의 모습이 사실 정당하지 않은 모습들이 있어서 제가 우선적으로 절대 개인 인원들에게 실탄을 주지 말아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네.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절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전에 중점을 두고 해라. 그 중간중간에 장관이나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지침받은 건 없습니까?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지시를 국회의원들을요. 예.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예. 근데 그것은 제가 그때 판단했을 때는 이것은 명백히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위법사항이고 그 임무를 수행한 인원들은 당연히 나중에 법적인 책임을 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한테 부여된 명령이라서 항명이 될지는 알았지만 그 임무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든가 전화를 받았든가 또는 한 적은 없습니까? 707이 이동할 때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라고 한 번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 이상은 따로 없습니다. 또다시 비상계엄 지시가 내려오고 계엄사령관이 또다시 사령관으로부터 부대 이동과 투입 지시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선 그럴 일이 없다라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설사 그런 지시가 있더라도 그와 같은 지시는 그건 제가 거부를 하겠습니다. 예. 특전사 특임대 요원들이 현장에 투입됐다가 돌아와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힘들어한다라는 말도 들리고 있습니다. 부대 부하 초급 간부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우선 우리 국민들께 다시 한 번 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특히 작전에 투입했던 우리 특전대원들한테 대단히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 조금만 좀 더 네. 아까 우리 부하 말씀들 드렸기 때문에 우리 부하들은 분명하게 제가 투입하라고 지시해서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분명히 제가 책임져야 될 사항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투입했던 우리 부하들에 대해서 그 책임은 제가 지도록 할 테니 부하들에게 책임이 알겠습니다. 안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사령관이 좀 진솔한 얘기를 해줘서 고맙습니다. 곽종근 육군 특수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을 빼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히는 등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작전 중 본인에게 연락했다고 말했습니다. 전현우 기자,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네, 곽종근 육군 특수전 사령관이 오늘 김병주 의원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곽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의사당에서 의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곽 사령관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것은 명백히 위법 사안이고 그 임무를 수행한 사람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명이 될 줄 알았지만 그 임무를 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곽 사령관은 또 비상계엄과 관련해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고 언론을 통한 발표 20분 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상황을 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국회에 난입한 계엄군들에게 실탄이 주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국회에 갔을 때 적절하지 않는 모습이 있어서 절대 개인 인원에게 실탄을 주지 말라고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창문을 깨고 국회에 난입한 것과 관련해선 정면으로 들어가면 피해가 발생할까 봐 다른 통로를 찾다가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곽종근 사령관이 비상계엄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고 말한 거죠? 네, 맞습니다. 곽 사령관은 작전 중 707 특수임무단이 이동했을 때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고 한 번 받았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질문에 이동 중이라고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전화를 언제 받았냐는 김병주 의원의 질문엔 국회에 도착하기 전에 받았다고 답변했습니다.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물음엔 그런 상황은 없을 거라고 분명히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설사 그런 지시가 하달돼도 거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